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요즘 길에 낙엽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요, 가로수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집중 수거해서 농가에 무상 제공하는 친환경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이 수거된 낙엽은요, 농가에서 퇴비는 물론이고 밭의 부직포 대용으로 지열을 높이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낙엽으로 만든 퇴비는요, 토양을 비옥하게 하면서 화학 비료나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요, 또 낙엽 처리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원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환경 보전에도 기여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낙엽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수라고 합니다. 이 낙엽 속의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든다고 하는데요. 길 가시다가 함부로 쓰레기 버리는 거 이거 꼭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감자와 사과 그리고 축산물 돼지고기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1월 21일입니다. 오늘의 경매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반입량부터 살펴보시죠. 네, 과일 1,338톤, 과일과채 623톤, 일반 채소 5,871톤 들어왔습니다. 총 7,832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약 한 81톤 정도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배추 반입 물량도 보겠습니다. 1,430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19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물량이 많습니다. 234.2톤 증가했습니다. 절임 배추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시죠. 24,381원,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는 23,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는 24,143원의 시세를 형성했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시세 좀 올랐습니다. 등락가 보시죠. 238원 올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보겠습니다. 큰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11월 15일 23,918원을 기록했었고요. 그 이후에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11월 17일 24,481원까지 올랐습니다. 그 비슷한 가격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24,0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취나물입니다. 2.73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348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0.384톤 정도 증가했네요. 취나물 4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9,420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는 19,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시세 19,420원입니다. 어제는 21,000원대였는데요. 어제보다는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1,719원 떨어졌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14,703원을 기록했고요. 그 후부터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17일 22,787원을 기록하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좀 하락세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었고요. 오늘은 19,42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트도 보겠습니다. 12.3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0.9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한 1.3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네요. 비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2,251원, 최고가는 13,500원, 최저가는 1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는 11,000원대였는데요. 오늘은 12,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보다 411원 더 올랐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역시나 그래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13,301원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에는 한 1, 2천 원 정도 떨어지면서 어제 11,840원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12,25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파프리카입니다. 120.8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87.7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한 33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빨강 파프리카 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789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11,000원, 최저가는 만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는 12,857원이었는데 오늘 만원대로 하락했습니다. 등락가를 비교해 볼게요. 2,068원 떨어졌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빨강 파프리카입니다. 11월 16일 2만 원을 기록한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요, 약 9,000원 정도 빠지면서 11,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 가격대 계속해서 11월 14일 때까지 유지를 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시세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강원 철원군 7,604원을 기록했습니다. 경남 진주시 10,056원을 기록했네요. 전남 고흥군도 보시죠. 9,735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입니다. 최고가는 11,500원을 기록했고요. 전주시 완산구가 또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1,07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채소 감자 시황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감자 얼마나 들어왔는지 보겠습니다. 214.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36.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물량이 한 22톤 정도 적게 반입된 상황입니다. 감자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겠습니다. 41,257원, 최고가는 45,000원, 최저가는 38,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는 41,842원을 기록했었고요. 오늘은 41,257원을 나타냈습니다. 어제보다는 415원 정도 올랐네요. 네, 감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역시나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15일 54,0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어제와 오늘 가격은 계속해서 같은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45,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도 보시죠. 감자고요. 강원 평창군 36,657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보성군도 보시죠. 37,439원을 나타냈네요. 전북 남원시 29,417원을 기록했고요. 네, 전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이 51,000원을 기록하면서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평균가 중에서는 보성군이 또 가장 높았네요. 37,439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채소 감자에 대한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말 그대로 365일 가락동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경매 상황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요. 오늘도 어김없이 가락동에 나와 있는데요. 자, 한 주의 좀 중간인 수요일인데요. 자, 수요일에 지금 농산물들 반입량을 좀 중간을 좀 살펴보니까 평일 대비 좀 조금 소폭 감소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인 감자는 경매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 감자를 닮으신 경매사님 모셔보고 좀 꼼꼼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매사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우리 방송에서는요. 네, 예. 첫 출연입니다. 혹시 떨고 계시나요? 좀 떨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진심으로. 별로 예. 떨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 방송 체질신 우리 경매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 감자를 닮으신 경매사님 모셔볼게요 그랬는데 어떻게 기분 나쁘진 않으시죠? 예, 좋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뭐 기분 나쁘시네 지금요. 네. 자, 우리가 반입량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다른 농산물들은 지금 현재 좀 대체적으로 약간은 소비가 조금 둔화된 모습 때문에 반입량이 좀 줄어든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 감자는 좀 어떤가요? 네. 감자의 경우는 지금 김장철이기 때문에
소비가 조금 둔화된 건 사실이고요. 반입량 자체는 뭐 줄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입 물량이 그 우리가 애초에 알고 있던 정보는 올해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풀기 시작해서 그 양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좀 반입된 양은 줄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말 그대로 좀 수입 감자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인데 한 양이 한 어느 정도예요? 수입 물량이 하루에 가락시장에 한 50톤에서 70톤 정도 풀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 양이면 지금 산지에 계신 우리 특히 감자를 내 자식처럼 끔찍하게 키우고 계신 우리 농민들에게 좀 어떻게 좀 치명타 정도의 어떤 그런 숫자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좋은 소리는 아니고요. 일단 뭐 농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좀 품질 좋게 선별 잘해서 물건 출하하시는 게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매사님 화끈하시네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하던 감자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신경 쓴다고 예.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신경 쓴다고 고민하다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수입 감자 또 우리 이제 국내 감자는요 일단 그 쓰임 조리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건 아무래도 우리 국내산 맛 좋은 감자기 때문에 큰 우려할 거 없다는 아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 반입량 대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경매 상황인데 오늘 경매 가격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요? 네. 지금 오늘 경매 아직 경매 들어가기 전이고요. 어제 가격으로 보면은 이제 좋은 것들이 4만 원 상하로 형성이 되는데 특수한 거는 4만 5천 원까지 나오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물건은 3다이 중반에서 후반 정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요 가격을 형성하는 가장 큰 어떤 이유, 요인 꼽는다면 어떤 부분이에요? 예.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시세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데 그 영향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수입 감자도 있고 또 김장철에는 어차피 장사가 좀 덜 되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요 서두에도 계속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아무래도 수입 감자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제 가격에 영향을 가장 먼저 미치는 게 우리 국내산 감자 가격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요 가격 지금 뭐 김장철도 말씀도 해주셨는데 언제 정도면 좀 제 가격으로 좀 우리가 가격이 풀릴 수 있을지 안정적인 가격 언제쯤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뭐 소비가 둔화되고 가격이 하락했다 해도 전년 대비 뭐 그렇게 떨어지는 시세는 아니고요. 네. 이 김장철이 끝나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되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12월 좀 넘어가 보면은 그나마 좀 우리 감자 좀 제값 잘 받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오늘 감자를 가져오셨단 말이죠. 네, 한번 높이 좀 들고 보여주세요. 보면 오늘 들어온 감자 좀 품질 어때요? 네. 오늘 들어가면 이쪽은 두백이라는 종자고 이쪽은 수미라는 종자인데 수미가 가장 많죠 지금은. 네. 예, 지금 보편적으로 수미를 제일 많이 심고 있고요. 올해 이제 히트 친 거는 이 두백이에요. 보시다시피 모양이 이쁘죠? 이뻐요? 예, 이쁘고 이제 그 소비자들이 감자를 고를 때 일단 모양을 보기 사게 돼 있고 네. 좀 더 확실하게 보려면 감자를 잘라서 속에 뭐 점이 생겼는지 아니면 뻥이 뚫린 게 있는지 그런 걸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들어온 이제 감자 요 정도 품질이면 이제 양호한 상태인 거죠? 거의 초과 A급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들어온 거에서 품위 부분이나 품질 부분은 지금 전혀 떨어지지 않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좋은 감자 고른 방법을 살짝 짚어주셨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리고 겉볼 어차피 이 감자 같은 건 맛을 보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겉모습 보고 사기 때문에 어차피 내용날 보기 좋은 게 남들도 좋지 않습니까? 네. 기왕 예쁜 게 좋은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울퉁불퉁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고르게 이렇게 표면이 된 감자를 선택하면은 후회 없으실 것 같고요. 네, 딱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시면 얼굴 옆에 진짜 닮았어요, 경매사님. 기뻐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싫지 않습니다. 네,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자, 말 그대로 좀 감자가 제값 잘 받을 수 있게끔 좀 자주 나와서 좋은 정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락동에 살펴본 감자에 대한 경매 상황 말 그대로 수입 감자의 반입 때문에 좀 국내 감자가 말 그대로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감자를 좀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힘낼 수 있는 뭐 우리 감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의 채소 감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협품목연합부의 서울수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와주신 것 같아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감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어떤 감자가 출하 중인가요?
수미 감자가 한 20% 출하되고 있고요. 네. 분 감자라고도 하는 두백 감자가 80% 출하되고 있습니다. 아, 두백 현재는 감자. 두백 감자가 80%로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감자가 주로 출하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강원도 평창, 춘천, 횡성 등 강원권에서 네. 80% 정도 주 출하되고 있고요. 예. 충남 당진, 서산, 아산 등지에서 한 15%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럼 11월 감자 출하량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편으로 볼 수 있어요? 지난해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출하되고 네. 있고요. 강원도 춘천이나 강릉, 정성, 인계 지역을 중심으로 출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출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자, 이어서 감자의 반입량과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11월 반입량과 시세는 어떤 추세입니까? 네, 11월 일평균 반입량은 214톤으로 지난달에 비해서 한 2.5% 정도 증가했고요. 네. 시세는 20kg 상품 기준으로 41,000원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네. 전년보다는 13% 높은 수준이고요. 평년보다는 77% 높은 시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11월 중순,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을 감자도 본격적으로 출하될 예정인데 좀 현재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가을 감자 주산지는 제주도 중남부가 네. 지역인데요. 금년 가을 감자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는 9.7% 증가했고요. 평년보다는 13.5% 증가한 1,597헥타르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재배 면적은 늘었지만 파종기인 8월에 아시다시피 태풍과 네.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생육 상태가 썩 좋지 않아서 수확량은 평년 수준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입 감자일 텐데요. 감자 수입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예, 올해 9월 감자 수입량은 94,000톤으로 신선 냉장 감자는 전년보다 5% 감소한 23,000톤. 예. 가공용 감자는 전년보다 22% 증가한 71,000톤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선 냉장은 작년과 비교해서는 5% 줄었고 가공용은 한 22% 늘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런 와중에 얼마 전에 2018년 감자 품평회가 또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감자 품평회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국립종자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네. 동부지원에서 주최를 했는데요. 전국의 육종과 육종기관, 씨감자 협회라고 또 있습니다. 또 감자 산업체, 농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국내에서 2000년 이후 품종보호 출원한 54개 품종을 대상으로 해서 예. 최종 결선에 오른 오륜, 풍농, 금서 등 8개 품종에 대해서 비교 전시와 시식 등을 통해서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네네. 모양이라든지 맛, 그다음에 병충해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해서 평가한 결과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출품한 오륜 감자가 고른 모양과 맛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언급해 주신 대로요. 그 품평회에서 진짜 1등 감자가 된 오륜 감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강원도 농업기술원 특화작물연구소에서 그 감자 육종을 담당하고 있는 맹진희 연구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8 품평회에서요, 이 오륜 감자가 최우수상을 수상할 만큼 품질을 인정받았는데, 사실 국내에서 생산 중인 이 수미 감자가 또 있잖아요. 네. 이 오륜 감자하고 좀 어떤 특징이 다를까요? 국내에서 흔히 재배되고 있는 수미 감자는 습기가 조생종인데요. 네. 오륜 감자 같은 경우에는 중만생종으로 수확 시기가 수미보다 5일 내지 10일 정도 늦습니다. 그리고 감자 모양이 동글동글하고요. 그리고 표피색은 수미보다 짙은 황색이고 감자 속색은 수미와 같은 흰색입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재배했을 때 장점은 수미 품종보다 수량이 10% 이상 많고요. 그리고 생육 추세가 강하고 줄기가 탄탄해서 비바람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특히 역병 같은 무서운 병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재배가 가능한 품종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오륜 감자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감자꽃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네. 그래서 이 꽃이 아름답고 또 개화 기간이 길어서 경관 조성 작물로도 활용되고요. 그리고 대규모로 재배 단지에서는 포토존이나
또는 그 감자 체험놀이 같은 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강원도는 감자 생산의 총 30% 정도를 차지할 만큼 감자 하면은 강원도가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 대표는 수미 감자가 아직까지는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륜 감자를 개발하게 된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그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그 감자죽 품종 그 수미는 그 1978년 미국에서 도입된 수미 감자의 그 도입되어 있는 감자고요. 네. 이 수미 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그 이상 기상 환경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 역시 그 감자 수량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변동폭도 굉장히 큽니다. 예. 근데 이 반면에 오륜 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질이 기후적으로 좀 기상 환경에도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기존 간행 재배 품종보다는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맛과 품질이 뛰어나서 그런 의미로 오륜 감자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상 악화에 강하고 맛과 품질도 뛰어난 오륜 감자다. 그러면은 무엇보다 소비자분들이 좀 찾아주셔야 될 텐데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좀 어느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까? 그 보통 그 수미 감자나 이런 감자 같은 경우에는 그 표피가 좀 얇아서 그 빛을 받으면은 감자 표피가 녹색으로 바뀐 녹화 현상이 좀 그러니까 쉽게 생기는데 오륜 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짙은 표피색과 그리고 그 약간 두꺼운 표피 때문에 그 녹화가 굉장히 더딥니다. 그리고 또 그 저장성이 높아가지고 그 장기간에 그 저온 보관할 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눈이 깊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 감자 가공할 경우에도 그 손실률이 적고 상품률이 높고요. 그리고 또 그 보통 맛을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그 맛은 그 흔히 알고 있는 수미 감자와는 다른 그 전분가가 높고요. 그래서 그 삶았을 때 탁신하게 분이 나면서 그 감자 특유의 그 풍미가 있는 그 분상질의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와는 그 많이 느꼈던 감자와는 다른 맛으로 아마 다양한 기후에 아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대부분의 농가들이 수미 감자를 재배하고 있잖아요. 네. 분명 거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신품종 이 재배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수미 품종은 그 전국적으로 70% 이상 재배되고 그 재배법도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감자 품종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상 환경이 취약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단일 품종의 재배는 그 동시적으로 출하를 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 또 가격 하라나 여러 가지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네. 앞으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수미 일변도 그 재배에서 그 다양한 용도별 품종 재배가 필요하고요. 특히 그 오륜 감자는 그 전용약 재배 가능하고 그리고 그 수량성 및 그리고 또 기상 환경 적응성이 높아서 제가 보기에는 농가 소득이나 또는 농업 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 오륜 감자가요 국가 보급종 생산 체계로 전환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국가 보급종 생산 체계는 이제 전국에서 오륜 감자를 이제 그 농가들이 선호하는 농가들이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이게 강원도 개발 품종이어서 그 오륜 감자가 그 강원도 지역에서 그 시감자 생산 면적이 제한적인 곳에서 그 자체 생산 체계로 운영되다 보니까 네. 그 농가 수요에 맞추지 못해서 그 공급 확대에 조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가 올해 그 국가 보급종 생산 체계로 전환되면서 그 3년 동안의 그 정책적인 증식 과정을 통해서 아마 2021년부터는 수미 감자처럼 전국 농가에서 아마 그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륜 감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맹진희 연구사였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계속해서 서울시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2018 농업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 경진대회에서 또 네. 우수사례 10곳이 선정됐다고 하던데요. 네. 좀 어떤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한상공회의소하고 농식품부가 2015년부터 주최해 왔는데요. 네.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데요. 기업과 농업계가 서로 협력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요. 네. 농식품부 부가가치의 창출에 노력한 그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시상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한 행사입니다. 그렇군요. 그중에서 감자 농가와 기업 간의 협력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노력들이 농가에는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가공식품 제조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30년 동안 연간 한 2만 톤 규모의 감자를 계약 재배해서 전량 수매해온 모 업체, 제거 업체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계약 재배를 통해서 농가는 좋은 가격과 또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요. 가공업체는 또 원하는 물량과 품질의 가공용 농산물을 원료 농산물을 이제 수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오늘의 채소 감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21일입니다. 수요일 거래된 과일과 과채 경락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품목은 딸기입니다. 오늘 14.8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9.9톤 들어왔는데요. 어제와 비교해서 5톤가량 적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9,952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38,650원이었는데요. 어제와 비교해서 1,300원가량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52,000원대 가격이 이어지다가 20일 42,000원으로 하락했고요. 오늘은 43,000원의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범위를 한 달로 넓혀보겠습니다. 11월 2일 69,6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2일 이후로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9,900원대의 평균가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품목은 무화과입니다. 5.655톤 오늘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0.8톤가량 들어왔는데 어제와 비교해서는 4.847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911원입니다. 어제 평균가는 4,339원이었는데요. 어제와 비교해서 1,428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지난 17일과 18일 7,0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500원의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어서 평균가입니다. 범위도 한 달로 넓혀서 보겠습니다. 11월 2일 4,084원의 평균가를 기록했고요. 큰 가격의 차이는 없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면서 좀 하락했고요. 오늘은 2,911원의 평균가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품목은 토마토입니다. 134.5톤 오늘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15.6톤이었는데요. 어제와 비교해서 18.92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추방울토마토 3kg 상품 평균가는 14,753원입니다. 어제는 16,559원이었는데요. 어제와 비교해서 1,800원가량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19,000원대의 가격이 어제까지는 쭉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약 3,000원가량 하락하면서 16,000원의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한 달간의 평균가 11월 2일 14,000원대의 가격이었고요. 2일부터 14일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7,400원대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다소 하락했습니다. 14,753원의 평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단감 중에서도 부유 품종입니다. 10kg 상품 평균가는 28,675원입니다. 어제는 29,220원이었는데요. 어제와 비교해서 549원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포도입니다. 포도 중에서도 캠벨얼리고요. 5kg 상품 평균가는 26,078원.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26,07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오늘의 과일은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의 경매 상황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과의 반입 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33.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43톤 정도 들어왔는데 어제와 비교해서 10.1톤 더 감소했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부사 품종 10kg 상품 평균가는 28,325원입니다. 어제는 23,000원대의 거래가 됐는데요. 어제와 비교해서 5,100원가량 더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가입니다.
13만 1,000원대를 기록하다가 19일 2만 1,600원대로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19일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면서 오늘은 28,325원의 평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30일 평균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10월 중순 때는 3만 원대를 기록하다가 11월 10일 2만 4천 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가격 상승하면서 오늘은 28,300원대의 평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청송군 24,696원입니다. 대구 북구입니다. 26,282원입니다. 안동시 11,350원입니다. 전체 산지별입니다. 대구 북구가 7만 원으로 최고가, 평균가도 대구 북구가 26,000원대로 가장 높았고요. 청송군도 24,6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이 사과의 경매 상황, 경매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가락동에서 살펴볼 과일, 바로 대한민국 대표 과일 사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이번 달 말이면은 사과도 수확이 거의 막바지 이른다고 하는데요. 사과처럼 예쁜 우리 경매사님 모셔보고 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경매사님 들으셨어요? 지금 제가 사과처럼 예쁜 경매사님이라고 했는데 예. 거짓말 같아요? 아니면 진짜 같아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사과 좀 이뻐서 될 게 아닙니다. 예, 이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산지에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지금 이쁜 가격이 형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수확기 막바지다 보니까 미색가라든지 정가 사비가가 혼입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좀 작업을 신경을 더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격대 형성이 약간 좀 저조한 편입니다. 네, 아유 씁쓸합니다. 안 그래도 뭐 올 한 해 정말 작황 상태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일단 반영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 들어와 있나요? 예, 네. 평년도와 비슷하게 46톤 정도가 반입이 되었습니다. 네, 좀 비슷한 양이에요, 평년하고? 추석 고정 때에 비하면 4분 1 정도지만은 평년의 평일에 비하면 비슷한 물량입니다. 네. 말 그대로 가장 성수기를 보였던 얼마 전 이제 대명절 추석. 예. 추석 이후로 보면 지금 반영은 어느 정도 줄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분 1 정도라고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4분의 1 정도 줄어든 양이 지금 현재 반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요 정도면은 뭐 서두에 얘기했지만 올해는 좀 산재 상황들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품질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오늘 사과 준비해 오셨어요? 예. 아이고 눈부시네요. 네. 오늘 좀 품질 어때요?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수확기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미색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참편처럼 이렇게 좋은 거는 지금 극히 드물고, 그래서 농가들한테 당부하는 거는 이제 선별 작업을 잘 해서 가격대를 잘 받게끔 해주시라고 제가 많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뭐 갑자기 뭐 챔피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때요? 예. 지금 이제 이번 달 말로 이제 들어서면은 사과도 수확이 거의 이제 끝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이제 다 저장을 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요맘때 그래도 주목해야 될 사과가 있단 말이죠? 지금 네. 이제 품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미시마, 미야비, 후브레스, 피데스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그 참편종을 하나, 샘플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가 왔습니다. 아, 얘가 챔피언이에요? 예, 예, 한번 좀 예. 높게 좀 들어보세요. 예. 아니, 이름이 챔피언. 네. 참편입니다. 얘가 왜 챔피언이에요? 그러니까 품종 이름인 거죠? 그렇죠. 부사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예, 예. 특징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이게 그 평균 당도가 15브룩스가 좀 넘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 육질이 아주 아삭해가지고 네. 먹어보시면은 네.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예. 그겁니다, 경매사님. 저 진짜 먹어보고 싶습니다. 경매사님만 나오시면요, 이 사과 쪽에 힘이 없으셔가지고 한 번 더 한번 해보실 거예요 오늘? 하나, 둘, 셋. 한 번 좀 먹고 싶어요. 진짜 한 번만, 진짜 힘 한 번만. 하나, 둘, 셋.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끝나고 잘라 먹을게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요즘 챔피언은 굉장히 높은 당도하고 아삭한 식감을 지금 자랑한다 얘기해 예, 주셨는데 예. 오늘 어때요? 지금 들어오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경매 상황인데 예. 경락가 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김장이 성수기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도 약 보합세를 형성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약 보합세 좀 형성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말 그대로 뭐 과일뿐만이 아니라 김장 영향을 다 받잖아요. 예. 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은 좀 좋은 가격으로 좀 형성이 될까요? 그 시기가 저희들 경매사 쪽에서가 예상할 때는 12월 초 중순 정도 가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쁜 사과만큼 좀 이쁜 가격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정보 자주 나와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가락동에서 과일, 예쁜 과일이죠. 사과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말씀 전해주신 대로요. 한 12월 초 중순 정도 넘어가면은 좀 사과가 제값받는데 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입김도 나오고 굉장히 추운데 또 열정적으로 소식을 전해준 이경화 팜캐스터와 윤춘권 경매사였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과일 사과에 대해서 서울수 팀장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하되고 있는 사과는 어떤 품종이 있습니까? 요새는 만생종 부사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만생종 부사. 네, 사실 뭐 올해 기후 때문일까요? 사과 작황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계속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11월의 사과 품질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품질은 그 비대가 좀 잘 안 돼서 중소가가 많이 발생하는 등 품질은 썩 좋지 않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품질이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상황이라면은 사과 전체 반입량이라든지 가격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요. 네, 11월 일평균 반입량은 한 160톤 정도로 작년보다는 한 5% 정도 줄어든 수준인데요. 네네. 가격은 10kg 상품 기준 27,000원에서 8,000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23% 정도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걱정이 2018년산 이 사과 생산량도 아무래도 기후 때문일까요?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걱정되거든요. 네, 작년보다는 한 15% 정도 감소한 46만 5천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5% 정도 생산량이 감소했다. 그러면은 네, 많이 감소했죠. 덩달아서 저장량도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저장량도 지난해보다 한 15%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장성도 떨어졌고 또 중소가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장량이 한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사과 농가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아요. 상황입니다. 작황 상태도 그렇고요. 근데 이 경상남도 거창군에서요. 기능성이 강화된 사과를 생산해서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해요. 네. 네, 그 소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거창에서 오메가3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하완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메가3 하면은 뭐 영양제, 멸치, 고등어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오메가3 사과를 생산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메가3 사과 이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오메가3는 이거는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동물성 오메가3가 함유되고 있고 네. 이곳에서 재배되는 오메가3 사과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 모든 사과에 오메가3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고 네네. 이곳에서 재배되는 사과에는 특정 시기 세비령 같은 천연 식물을 탄화물로 살포하여 식물성 오메가3가 사과에 흡수되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오메가3 사과를 재배하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예, 사과를 20년 정도 직거래를 해오다 보니 소비자들은 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원하고 기능성 농산물이나 품질 인정 농산물 같은 상품의 차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고품질 사과의 기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때마침 군에서 향노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메가3 사과 생산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특수한 퇴비를 사용해서 오메가3 사과를 생산한다. 글쎄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좀 이게 어떻게 생산을 하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거는 세비름이나 들깨, 호두처럼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는 식물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천연식물 탄화물로 제조된 제품을 공급받아 사과 재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오메가3를 많이 흡수시킬 수 있는 게 농가별 노하우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품의 차별성이 있는 만큼요. 아무래도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도움이 많이 좀 되고 있습니다. 5kg 상자에 현재로 보면 일반 사과보다 30% 정도 높은 가격을 받고 있고요. 네. 오메가3 사과 판매 홍보 효과로 인해 농장 내 일반 사과 판매까지 늘고 있습니다. 오메가3
또 사과 재배 면적을 더 늘려나가면 농가 소득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30% 정도 높은 가격이기는 합니다만 쇠비름 예. 같은 것들을 쓰기 때문에 다른 농법보다는 뭐 시간이라든지 노력이 더 많이 투입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떠세요? 예, 생산비는 5% 정도 더 들어가는데 네. 오메가3 처리제는 일반 방제약제와 혼용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은 소요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앞으로 좀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있나요? 예, 그 고품질 오메가3 사과 재배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가면 더 저렴하고 공급하고 더 많은 소비자들이 맛볼 수 있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또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잡술 수가 있는 거창 오메가3 사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거창 오메가3 사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메가3 사과까지 알아봤고요.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에는 뭐 수출도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단양군의 중령사과는 22년째 대만에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령사과,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 사과입니까? 중령사과는 일교차가 큰 해발고도 한 350m 이상 높은 고산지 네. 석회암지대 황토밭에서 자라서요. 네. 맛과 향이 뛰어나고 또 뭐 경도도 단단해서 저장성이 좋고 또 색깔이 선명하고 네. 그래서 해외에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네네. 이 대만은 특히 사과 수출 강국들이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는 시장이거든요. 격전지군요. 네, 대만이요? 격전지인데 네. 거기 그 대만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그 꾸준하게 품질을 개량해 왔기 때문에 22년째 수출을 해오고 있고요. 누적 수출량만도 1,376톤에 달할 만큼 단양군의 수출 효자 농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요, 우리나라 지금 사과 수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사과 수출량은 2010년 7,945톤을 정점으로 해서 네.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는 1,985톤으로 네. 집계가 됐습니다. 주 수출 대상은 이제 미국이나 대만 등지인데요. 네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베트남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한류 영향을 타고 네. 신흥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과 수출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국내 사과 상황을 좀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수확은 현재 좀 마무리가 된 상태로 알고 있어요. 네, 11월 초순께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네. 향후 이제 부사 품종이 꾸준하게 이제 출하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뭐 마지막으로요, 11월 사과 출하량 어떤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좀 들어볼게요. 작년보다는 적게 출하되고 있는데요. 네. 사과 출하량은 작년보다 7% 정도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올해 부사 생산량이 14% 정도 감소했는데요. 네. 저장성이 좋지 않고 중소가 비중이 증가해서 저장 물량은 또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출하량은 그 생산량 감소 폭만큼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날씨 때문에요. 좀 작황 상태가 좋지 못했던 사과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중소가 사과도 굉장히 맛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농산물에 대해서 분석해 주신 품목연합부의 서울수 팀장님 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7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축산물 시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주요 축산물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상황은 아직 집계되지 않아서요. 어제 기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우 경락도수입니다. 2,134도 들어왔습니다. 네, 한우 전국 경매 가격 살펴보시죠. 한우 평균 지육 100g 기준이고요. 11월 19일 월요일 1,662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1,751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일 대비했을 때는 5.3% 정도 상승한 가격이네요.
거세우 지육 100g도 보겠습니다. 11월 19일 월요일 1,716원을 기록했고요. 11월 20일 화요일은 1,784원으로 월요일과 비교했을 때는 4% 정도 상승한 가격입니다. 비거새우 지육 100g 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0일 화요일 1,318원을 기록했네요. 유구 지육 100g 기준 11월 20일 화요일 1,123원을 기록했고요. 월요일과 비교했을 때 5.9% 상승한 가격입니다. 닭 도매 가격 보겠습니다. 육개 킬로그램당 11월 19일 월요일 2,579원을 기록했고 화요일은 2,664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3.3% 상승한 가격이고요. 달걀도 보겠습니다. 특란 10개 기준 월요일은 1,116원, 화요일은 1,133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일보다 1.5% 상승한 가격입니다. 네, 계속해서 돼지고기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평균 경매 가격이고요. 돼지 지육 킬로그램당 월요일은 3,701원, 화요일은 3,655원을 기록했습니다. 월요일보다는 1.2% 하락한 가격이고요. 지육 경매 가격 탕박돈 킬로그램당 월요일은 3,701원, 화요일은 3,655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1.2%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오늘의 축산물 돼지고기의 경매 상황을 한번 살펴보셨고요. 농협축산지원부의 김영균 팀장과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도매 시장에 쓰이는 돼지고기 관련 용어에 대해서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네. 돼지는 모돈하고 자돈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모돈은 어미 돼지, 자돈은 새끼 돼지를 의미합니다. 또 이제 돼지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돼지를 비육돈이라고 하고요. 비육돈. 예. 출하해서 도축 방식에 따라서 탕박돈하고 박피돈으로 구분이 되는데 탕박돈은 털만 제거한 돼지고기고요. 그다음 박피돈은 표피를 제거한 돼지고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부터는 돼지고기 경매 상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돼지 사육 마리수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좀 수산이 되고 있습니까? 예,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월 1일 현재 돼지 사육 마리수는 1,160만 두로 전년도에 1,149만 두 대비 1.3% 증가된 수준입니다. 근데 또 이 돼지 등급 판정을 받은 마리수가 또 있잖아요. 이 마리수와 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돼지 도축 수는 1,417만 두로 전년 동기 1,369만 두 대비 3.5% 증가했는데 이는 사육 마리수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같은 기간 킬로그램당 돼지 탕박 평균 도매 가격은 도축 물량 증가에 따라서 지난해 동기간 4,914원보다 8.3% 하락한 4,50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축은 더 많이 하고 이에 따라서 가격은 8.3% 하락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돼지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을 하는 비육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육돈의 적정 출하 일령과 적정 체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비육돈의 적정 출하 일령은 6개월, 즉 한 180일 정도 되고요. 적정 출하 체중은 115kg인데 이게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한 110kg 정도 됐습니다. 한 5kg 증가된 수치입니다. 115kg, 지금은 115kg라는 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돼지고기 또 경매 상황은 어땠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공판장의 김욱 축산물 경매사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살펴볼 게 이 돼지고기 경매인데요. 돼지고기 경매 상황 전반적으로 좀 어땠습니까? 예, 지난 주간에 전국 도매시장 탕박돼지 평균 가격이 3,841원이었는데 오늘 음성 공판장 가격은 3,937원으로 96원 소폭 상승했습니다. 소폭 상승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장철 때문일까요?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네, 요즘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김장김치에 돼지고기 보쌈 그리고 시원한 막걸리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1월 24일 토요일 이번 주말에 이제 김장을 가장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해서 보쌈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근데 김장철로 소비가 좀 늘기는 했습니다만 농가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초겨울로 접어들면서 추운 날씨로 야외 소비는 급감했고요. 김장철이지만 갈수록 간소화 추세로 김장 보쌈 수요도 예년에 비해서 감소했기 때문에 소비는 좋지 않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값싼 수입 돼지고기 국내 시장 잠식도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육류 수출협회 자료에 따르면은 올 상반기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이 464만 9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늘었습니다.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한 26만 6천 톤을 나타냈습니다. 역대 상반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이 돼지고기 가격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더 상승할 걸로 보시나요? 좀 전망이 어두운데요. 당분간은 네. 김장철 보쌈 소비도 예년 같지 않아서 공급량 증가 속에 더 이상 상승은 어렵고 약세 장세 속에 3,800원대를 축으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경매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김장하면은 뭐 돼지 수육을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김장철의 돼지고기 소비 상황에는 좀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김장철은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인해서 소비가 좀 증가가 되는 시기입니다. 네. 표에 보시면 농협 개통매장 판매량의 경우 10월 일평균 매출액보다 11월 일평균 매출액이 12.3%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단 김장철 이후에 12월부터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뭐 김장철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나는데요. 이 뭐 수급이나 가격은 괜찮을까요? 예, 돼지 도축수가 올 9월에 126만 두에서 10월에 169만 두로 무려 34.1%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증체가 좀 덜 됐습니다. 증체가 덜 된 돼지가 10월 달에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요게 이제 많이 나왔고요. 최근 이제 김장철이 도래하면서 가격도 조금 올라가고 뭐 소비도 좀 증가는 됐는데 재고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10월 달에 쏟아진 당분량이.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걸로 예상이 돼가지고 김장철 이후부터 내년 4월까지는 가격이 약세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장철이 지난 후에 한창 추울 때 돼지고기의 소비 상황이 좀 따라줘야 될 텐데 소비 상황은 어떻게 예측됩니까? 돼지고기는 그 어떤 소비 특성상 김장철이 지나면은 또 소비가 감소가 됩니다. 따라서 12월 이후에 돼지고기 소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월 이후 돼지고기 소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 12월 돼지 사육 마리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11월 한국농촌경제원이 그 관측한 자료에 의하면은 12월 돼지 사육 마리수는 1,164만 두로 1,140만 두에서 1,160만 두. 동기 작년 동월 대비해서는 한 1.2 내지 2.9%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경매사님께서 이 수입 돼지 경매 상황, 그러니까 수입 돼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반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돼지고기의 수입 현황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돼지고기 수입량은 38만 톤으로 작년 동기간 31만 톤보다 22.5% 증가했습니다. 22.5% 증가. 전월과 비교해 보면 9월은 2만 4천 톤에서 10월에 2만 8천 톤으로 이 또한 16.6%가 증가가 됐고요. 따라서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10월 기준으로 이미 작년 물량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약 40만 톤 정도를 상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그 돼지고기 자급률은 작년 70%였는데 올해는 70% 미만으로 될 것으로 보여서 어떤 농가 소득 증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 또 걱정인 게 뭐냐면 사실 이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지만 요즘 해외에서 또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또 계속해서 퍼지는 상황이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예,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국내 미발생 전염병입니다. 근데 이제 폐사율이 매우 높아서 발생이 되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그런 질병이고요.
이게 발생이 되면은 즉시 국제 수역 사무국에 보고를 해야 되고 돼지 관련 교육이 중단이 되는데 네. 아직까지 백신은 개발되지 않아서 예방만이 최선의 실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중국에서 뭐 수십만 마리가 계속해서 살처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대비를 정말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책 어떤 점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아직 발생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발생 국가에서 유입을 막는 것이 최선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방역 당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입 예방을 위해서 야생 멧돼지 차단 방역 관리라든가 공항만 등을 통한 검역 관리, 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 등의 일련의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네. 따라서 일반인과 축산인께서는 혹시 외국 여행을 할 경우에는 뭐 햄이나 소세지, 예, 이런 반입 금지 품목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발생국을 방문한 축산인의 경우에는 농장 출입을 일정 시간 뭐 금지하는 등 기본적인 검역 조치와 농장 자체 방역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게 살 길이죠.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요, 국민 모두가 방역 활동에 좀 다 온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축산물 돼지고기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소매가 현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수미감자입니다. 100g 상품 소매가 382원의 평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3원 상승했습니다. 애호박 1개 상품 1,620원의 평균가입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18원 하락했습니다. 미나리입니다. 1kg 상품 9,649원의 평균가입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204원 하락했고요. 깻잎입니다. 100g 상품 1,58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가격입니다. 다음은 파프리카입니다. 200g 상품이고요. 평균가는 1,475원입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45원 하락했습니다. 후지 사과입니다. 10개 상품 23,021원의 평균가입니다. 어제보다 162원 상승했습니다. 단감 10개 상품 9,72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27원 하락했고요. 토마토 1kg 상품 5,429원의 평균가입니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축산물도 살펴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이고요. 화요일 8,111원을 기록했었는데 수요일 오늘은 8,074원에 판매됐습니다. 한우 불고기도 보시죠. 기준은 똑같고요. 오늘 4,205원에 판매됐네요. 돼지 삼겹살입니다. 100g 기준이고요. 화요일 1,789원이었고 오늘은 1,777원으로 어제보다는 낮은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입니다. 화요일 1,753원을 기록했고 오늘은 1,739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이렇게 축산물까지 짚어봤습니다. 현재 시각 7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담양군에서는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전문 경영 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농업인 대학을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농가의 소득 향상은 물론이고 담양의 한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요. 총 24회 100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장기 교육입니다. 그동안 한우 농가들이요. 개인적으로 이 축산 기술을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네, 그렇겠죠. 네, 한우 교육 전문 과정을 통해서 이론을 배우고요. 또 현장 학습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좀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는 한 3년 차 심층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이 농업인들의 이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농업인들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축산물 소식을 전해주신 농협축산지원부의 김영균 팀장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 생방송 가락동 365에서는요. 로메인과 딸기 그리고 만가닥 버섯의 시세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